안녕하세요, 이용우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양도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가맹점 창업을 처음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장사를 처음 하게 되는데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인수받으려고 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막막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25년 이상 제가 그 창업 컨설팅을 하면서 뭐 정답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혹은 프랜차이즈 본사마다 그 가맹 계약의 순서는 조금 다를 수가 있지만 거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순서만 여러분들이 지키셔도 큰 낭패를 보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양도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기존의 가맹점을 권리금을 주고 양도양수하는 데 있어서는 정보가 굉장히 많아서 직거래를 하면 좋은데 그 직거래도 허위 매물이 많고요. 또 좋은 매물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전문적으로 또 소개하는 이 컨설팅 업체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이제 그 일을 합니다만 좋은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초보 창업자분들은 일단 창업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좋은 컨설턴트, 성실한 컨설턴트, 그리고 솔직한 컨설턴트, 능력 있는 컨설턴트, 이런 좋은 컨설턴트를 만나는 것이 여러분들께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양도인께서 해주실 일들인데요. 내가 아무리 이 가게를, 이 가맹점을 내가 원하는 권리금에 판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본사에서 그 새로운 양수인과의 가맹 계약을 해주지 않을 때에는 내가 양수인하고 아무리 그 가맹 계약을 한다고 해도 나중에 본사에서 가맹을 넘겨주지 않는다는데 그럼 다시 그 계약이 해제, 다시 없었던 일, 취소, 이걸 해제라고 하는데요. 해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 번째는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에 이 가맹점을 양도양수하는 것을 통보를 하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프랜차이즈 본사의 양도양수 허가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건물주입니다. 건물주에게 내가 양도양수를 하겠다는 어느 정도의 의사는 비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내일 하겠다, 모레 하겠다 이렇게 그냥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면 또 건물주분은 그 주변에 임대료가 또 얼마인지, 내가 임대료를 되게 싸게 주는 게 아닌지 또 그런 또 걱정 때문에 주변에 있는 건물주들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임대료가 얼마인지. 그러면 그 물어보다 보면 이 임대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 임대료보다 싸게 받는 임대인도 있지만 내 건물의 임대료보다 더 많이 받는 그런 건물주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도를 무조건 하겠다라는 것보다 힘들어서 아니면은 뭐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또 누군가가 내가 아는 지인이 장사를 하고 싶은데 내 거를 넘기려고 한다.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양도의 의사는 비추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랬을 때 철저하게 반대를 하면 나중에 양도양수하는데 반드시 문제가 생기니까 그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할 때 문제가 없는지 건물주에게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세 번째였고요. 네 번째입니다. 이 양도인과 프랜차이즈 본사의 그 양도양수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면 그때 가서 비로소 나의 가게에 매물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매물을 먼저 내놓고 나서 어떤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내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가서 프랜차이즈 본사에 알아보고 또 건물주한테 알아봤더니 양쪽이든 한쪽이든 간에 양도양수 불가라는 얘기가 나오면 또 힘만 쓰고 에너지만 낭비하게 되니까 반드시 프랜차이즈 본사와 건물주의 양도에 대해서 어떤 반대 의견이 없다면 그때 가서 비로소 매물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이제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힘을 합쳐야 될 텐데요. 프랜차이즈 본사와 또 혹은 건물주의 그 임대료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비로소 양도인과 양수인 두 분 간의 권리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계약금을 입금하는 과정입니다. 앞서서 권리 양도 양수 계약을 했다면 일단 첫 번째 계약은 완료를 한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두 가지의 계약이 더 남아 있는데요. 그것은 임대차 계약과 본사의 가맹 계약입니다. 이렇게 총 세 번의 계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임대차 계약은 안 했잖아요.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차 계약은 굉장히 중요한 계약이라서
우리가 임대차 계약에 앞서서 본사에 가는 것은 일단 본사에서 우리가 구두상으로 양도인이 허가를 받았지만 양수인이 나를 보고 또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양도양수 불가. 저분 장사 못할 것 같아요. 뭐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아요.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본사가 미팅을 먼저 사전에 요청할 것이고요. 저는 사전에 요청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새로 들어올 사람의 양수인, 그러니까 새로운 가맹점주가 될 사람은 사전에 만나지 않고 나중에 가맹계약을 한다? 이것은 책임감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도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권리양도계약서 계약을 하고 나서 양도인이 본사와 미팅 일정을 잡아줍니다. 이때 그 양도인과 양수인이 같이 갈 수도 있고요. 양도인은 가지 않고 양수인만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수인께서 일단 사전에 양도인이 권리양도 계약하기 전에 리뉴얼에 대한 비용을 분명히 알아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나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본사 가서 리뉴얼에 대한 비용을 확인을 하고요. 리뉴얼에 대한 비용은 나중에 가맹계약할 때 그런 게 툭 튀어나오거나 이렇게 권리양도 계약하고 나서 본사를 갔는데 난데없이 본사에서 리뉴얼 비용이 몇 천만 원이 든다. 이렇게 되면 정말로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점은 양도인께서 미리 권리양도 계약서 쓰기 전에 본사에게 리뉴얼에 대한 비용을 반드시 확인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또 본사에서는 가맹에 대한 그런 일정들, 교육의 일정이라든지 또 오픈에 대한 일정들도 같이 논의를 하기 때문에 본사를 반드시 갈 필요가 있고요. 이때 8번째 순서가 되는데요. 본사에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확인하는 겁니다. 일단 이것은 내가 말하기도 전에 본사에서 아마 정보공개서를 주게 될 거예요. 이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로부터 16일째 되는 날 가맹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받고 나서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본사에서 정보공개서를 받아서 사인을 하고 그 정보공개서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임대차 계약을 쓰고 나서 본사에 가서 가맹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사에서 미팅이 끝났다면 이번에는 임대차 계약서가 남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굉장히 중요한 계약이죠. 왜냐면 앞서서 본사가 허가를 했고 또 양도인과 권리금이 아무리 잘 맞아서 권리양도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건물주가 새로 들어오는 사람과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는 순간 모든 절차는 다 물거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빨리 할 필요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계약금 권리금에 대한 계약금을 넣고 중도금을 넣고 본사 가서 계약을 하고 그러고 나서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건물주를 만나서.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건물주가 이래서 건물주가 나중에 임대료를 엄청나게 올리거나 아니면 나 내년에 재건축할 건데 그럼 계약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깨지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진짜 똘똘한 컨설턴트라면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권리양도 계약을 하고 바로 그 다음날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모든 순서가 중간에서 끊어지지 않고 일사천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권리양도 양수 계약을 하고 재빠르게 본사에 가서 미팅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은 보증금의 전액을 다 주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냥 보증금의 10%만 먼저 지불하면 됩니다. 그래서 양도인이 얘기했던 그 임대료가 임대차 계약 쓸 당시에 맞는지 이 점도 확인을 해야 되고 나중에 잔금하는 날 건물주를 만나겠다라고 한다면 이때 가서 건물주가 임대료를 뭐 200만 원이다 300만 원 올리겠다 이러면 정말 큰일입니다. 정말 큰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권리양도 양수 계약을 쓰고 그리고 본사에 빨리 가서 본사 담당자를 미팅하고 그러고 나서 빨리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건물주, 임대인을 만나서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절반, 아니 한 7, 80%의 순서는 이미 여기서 끝이 납니다. 나머지 20, 30% 정도가 남아있죠. 자, 그리고 10번째입니다. 9번째 임대차 계약이 완료가 됐으면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좀 우리가 중도금하고 잔금의 시간이 있겠죠. 그래서 숙고 기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프랜차이즈 본사 가서 정보공개서를 받고 숙고 기간 14일이 지나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로부터 16일째에 가맹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사인이 들어가면 일주일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 점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본사에 가서 이제 가맹계약을 또 체결하게 됩니다.
자, 11번째인데요. 이 지점을 여러분들이 아주 많은 분들이 놓치는데, 이 보건증입니다. 이 보건증을 나중에 구청 가서 영업신고증을 우리가 양도양수 할 때, 영업신고증을 받을 때 보건증이 없으면 아예 접수가 안 됩니다. 과거에는 됐었어요. 위생검진을 받고 나서 보건증이 나올 때까지 5일이 걸렸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냥 영업신고를 하고 우리가 그 당일날 영업신고증 달라고 신고하고 접수하고 그리고 위생검진을 받고 5일 뒤에 받기 때문에 나중에 이 영업신고증을 받고 나서 5일 뒤에 갖다 줬으면 됐어요. 지금은 절대 불가합니다. 우리가 구청 가서 영업신고를 할 때 뒤에 나오겠지만 영업신고를 할 때 보건증이 같이 첨부되지 않으면 아예 영업신고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양수가 아예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전에 보건증을 받으려면 한 5일 정도가 걸립니다. 지금은 원래는 이제 관할구청, 관할구의 보건소, 그러니까 아무 보건소나 사실은 받았어도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소에서 그 위생검진을 하지 않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는 병원에서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소에게 돈을 내고 그 검진을 받고 한 5일이나 일주일 뒤에 그 보건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건증을 사전에 받아놔야 돼요. 그래 나중에 여러분들이 잔금을 다 하고 나서 양도인과 양수인이 구청을 가서 위생과를 가서 양도양수의 법적인 절차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때 보건증이 없으면 아예 다시 물거품이 다시 돌아가야 돼요. 5일 뒤에 다시 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건증은 반드시 사전에 받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12번째입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중도금을 얼마 정도 잡는 것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중도금은 내가 넣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계약금을 뭐 10% 걸고 중도금을 또 10% 걸어도 되고요. 대부분은 뭐 3, 40%나 아니면 총 권리금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계약금 10% 갔으니까 나머지 40%를 중도금을 넣는 경우가 있고요. 금액에 맞게 10%를 내도 되고 20%를 내도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중도금을 입금하게 됩니다. 자, 13번째인데요. 일단 잔금하기 전에 본사에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뭐 조리교육이라든지 서비스 교육이라든지. 그래서 13번째는 본사의 교육 일정에 맞게 여러분들은 교육을 받게 됩니다. 자, 14번째입니다. 14번째는 양도인과 건물주분에게 우리가 약정했던 잔금을 모두 지급하는 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겠죠. 그만큼 더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가 5대 공부서류를 띄워보는데요. 5대 공부서류는 사실은 권리양도계약서 전에 이미 떼야 되지만 잔금할 때 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잔금까지 건물주가 굉장히 많은 돈을 건물을 담보로 해서 뺏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잔금할 때 특히나 등기부등본, 토지와 건물 각각 등기부등본이 띄워볼 필요가 있고요. 또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그리고 토지대장, 이 부분은 5가지 공부서류는 반드시 잔금이라도 떼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권리양도 양수 계약하기 전에도 여러분들이 꼭 떼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금일을 지불합니다. 근데 이때 순서를 잘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권리금에 대한 잔금을 먼저 지급할 것이냐,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잔금을 먼저 지급할 것이냐, 이 순서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양도인의 입장과 양수인의 입장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업자 입장에서는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이 제대로 끝까지 넘어가는지 확인을 하고 권리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이 양도인은 그 건물주나 임대차 계약 잔금하고 나서 권리금을 나머지 안 주면 어떻게 하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기 때문에 왜냐면 일단 내가 여기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장사를 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걱정을 좀 안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간에 순서는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 잔금을 지불하고 나서 권리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순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5번째입니다. 제가 앞서서 언급했던 보건증 이제 발급 받으셨죠? 보건증을 가지고 위생과를 가게 됩니다. 관할구청 위생과인데요. 보건증과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그리고 도장은 없으셔도 됩니다. 사인을 해도 되니까. 그리고 그 관할구청에 가면 위생과에 그 양도 양수서와 영업자 지휘승계서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위생과에 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수인이 가져가야 될 것은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보건증, 네, 요 정도만 가져가시면 되고요. 양도인은 신분증과 영업신고증 원본을 가지고 함께 양수인과 가야 됩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세무서에서 이제 내가 돈을 벌겠다라는, 비로소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게 됩니다. 비로소 내가 진짜 사장이 되는 순간인데요. 그 사전에 앞서서 양도인, 가게를 파시는 분이 먼저 폐업 신고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신규로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 두 분께서 함께 가셔서 그 자리에서 양도인은 폐업 신고를 하시고요. 양수인은 같이 왔으니까 폐업 신고한 거를 받잖아요. 또 관할 세무서의 담당 직원분도 폐업하는 것을 처리해 줬기 때문에 바로 그 즉시 사업자 등록증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금방 됩니다. 한 10분 정도, 10여 분 정도가 되면 양수인 앞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비로소 나옵니다. 이때 가져가셔야 될 것도 이미 구청에 가져갔던 임대차 계약서와 이제 구청에서 내 이름 앞으로 나온 영업신고증을 함께 첨부하고 나의 신분증을 첨부해서 그 세무서 담당 창구, 사업자 등록하는 창구 가서 이렇게 드리면 한 10여 분 정도 되면 그 여러분 앞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게 됩니다. 비로소 이 과정에서 모든 프랜차이즈 권리 양도 양수의 과정이 모두 끝이 납니다. 그래서 17번째는 가장 중요한 양수인은 창업해서 성공한다. 예, 순서가 17번째로 이 모든 프랜차이즈 권리 양도 양수의 계약이 끝이 납니다. 좀 쉽게 어떻게 그 이해를 시켜드렸나 모르겠습니다. 이 중간중간에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 부분들은 나중에 필요하면 따로 잘라서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양수인 입장에서는 이 권리양도 계약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점은 나중에 또 다시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성공 창업하시고 또 가게도 잘 파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